네, 안녕하세요. 오토독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후속작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편입니다. 이 책도 역시 나온 지가 꽤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의 초판이 1998년인데요.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책을 봐야겠습니다. 또 이 책은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1편과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좀 필요 없는 내용을 억지로 집어넣어서 책의 내용을 늘린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 현금 흐름 4분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편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2편의 현금 흐름 4분면을 보겠습니다. 1편의 핵심 내용은 이거였죠.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그 책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은 늘리고 부채는 줄이라는 것. 그게 핵심 내용이었죠. 자산은 나에게 돈을 주는 게 자산입니다. 부채는 나에게서 돈을 빼가는 게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주택은 자산이 될 수도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이 주택에서 나오는 돈보다 임대 수익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은행에 내는 이자가 더 많다면은 이것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출을 받지 않거나 대출을 조금만 받고 주택을 구매를 해서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이자 비용보다 더 크다면 임대 수익이 더 크다면 이것은 이 주택은 자산입니다. 주택이라도 나에게 돈을 준다면은 그것은 자산이고 나에게 돈을 빼간다면은 그것은 부채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내가 너무 큰 빚을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샀다면은 부채에 이 주택 융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채는 나에게 지출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책에서는 나의 부채는 누군가의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주택은 누구의 자산일까요? 바로 은행의 자산입니다. 은행. 은행은 이 주택의 대출을 해주고 이 주택 대출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죠. 나의 부채는 누군가의 자산이라는 거죠, 결국. 내 부채가 은행의 자산인 것처럼 말이죠. 결국 그걸 알아야 되죠. 내가 누군가의 빚을 진다면은 나는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한테 빚을 진 사람이 많다면은 내가 더 부유해지겠죠. 이게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 이 저자의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가? 바로 그거죠. 이런 식으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중산층의 현금 흐름, 그렇지 않은 현금 흐름을 이렇게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중산층의 현금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월급이라든지 이런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이런 지출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주택 융자금, 자동차 융자금, 신용카드 대금, 학자금 융자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그 이유는 부채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역시 부채입니다. 자동차는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죠. 나중에 테슬라가 차주들한테 로봇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자동차는 비용만 발생을 하죠. 감가상각도 아주 크죠. 부채 때문에 지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부자들은 이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료 수익이 나오고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배당금이 나오고 채권이나 어음에서 이자가 나오고 지적자산 뭐 음원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런 데서 로열티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부채는 있습니다. 주택 중자도 있을 수 있고 가계대출도 있을 수가 있고 신용카드 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고 주택 융자금도 내야 되죠. 하지만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더 크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1편의 복습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 1편 영상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책은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네 가지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 돈이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현금 흐름 4분면의 첫 번째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자. 제일 첫 번째 왼쪽 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동자 이 4분면에 속하죠. 그 이유로 저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노동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노동자를 배출하기 위한 도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노동자는 여러 면에서 이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부자가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노동자로는. 그 이후로 세금 면에서도 노동자들은 좀 불리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기 전에 세금을 먼저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하죠.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사업가나 투자자들은 세금을 나중에 냅니다. 쓸 거 다 쓰고 세금을 낸다는 거죠. 또 이 그룹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혜택을 좋아하죠. 안정적인 혜택, 보험이라든지 연금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반면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려 하지 않죠. 두 번째 사보면 왼쪽 밑에 사보면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는 스스로를 고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소매점 주인, 식당 주인, 배관공, 목수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노동을 해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자영업자입니다. 저자는 자영업자들 역시 부자가 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스스로를 고용한 사람이죠. 내가 꼭 있어야지만 이 회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치과 의사는 자기가 없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일하는데 대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일을 적게 하면은 일을 안 하면은 돈을 못 벌죠. 성공할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되죠. 또 이 사람들은 고용도 잘 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나가서 또 자영업자가 될 거기 때문에 예비 경쟁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고용도 잘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스스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죠. 세 번째는 오른쪽 위편의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는 사실상 자영업자와 완전히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대신 일할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데 왜 내가 직접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예 가치관 자체가 다르죠. 자영업자들은 본인 자체가 시스템입니다. 내가 그 시스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안 되죠. 내가 없어지면 시스템도 없어지는 겁니다. 돈을 버는 방식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영업자들은 스스로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지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가는 이 저자가 말하는 사업가들은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사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죠. 핵심적인 차이는 내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영업자는 자기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진정한 사업가는 자기가 없어도 회사가 굴러가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지만 일은 더 적게 해도 됩니다. 노동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업가가 되려고 퇴사를 하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영업자로 간다는 게 또 이 저자의 말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은 결국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죠. 은퇴를 하고 창업을 했는데 치킨집이라든지 편의점을 창업했는데 결국에는 더 많이 일하는 그런 상황이 흔하다고 하죠. 자기가 없어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은 결국 자영업자에 머물고 맙니다. 시스템의 유무입니다. 시스템. 저자는 맥도날드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 요리를 좀 한다는 사람한테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당연히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돈을 벌지 못할까요? 이유는 맥도날드 같은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맥도날드만큼 효율적으로 아주 많이 만들지는 못하죠.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의 힘입니다. 이 사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 조건이 있지만 저자는 사람 관리와 시스템 관리를 꼽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야 사업가로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오른쪽 아래 투자자입니다. 결국에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번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업가가 나 대신 일할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직업군이라면은 이 투자자는 나 대신 돈이 일하게 하는 겁니다. 돈이 일해서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투자자죠. 주택을 구입해서 세를 놓아서 유지 비용보다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한다면은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이나 채권의 배당금도 똑같이 볼 수 있죠. 이 저자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어느 사부면에서 돈을 벌건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결국 이 투자자 그룹으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벌건 그중 일부를 이 I 4분면에 이 투자자 4분면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이 저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라는 게 이 저자의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거의 모든 것입니다.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은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른쪽은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왼쪽은 리스크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 안정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반면에 오른쪽은 리스크를 안고 일을 하죠. 만약에 내가 주식은 너무 위험한 거야. 주식은 너무 위험해서 그냥 예금만 할래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절대로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주식이 대폭락장이 왔을 때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이 주식을 팔아야 돼. 주식은 하면 안 돼. 위험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다면은 이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 사고방식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는 것, 그것이 오른쪽 사람들이고, 현실에 안주하고 유지하려는 것, 그것이 이 왼쪽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자, 이 왼쪽과 오른쪽의 현금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편의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수입이 들어오죠. 수입이 들어오면은 부채에서 지출이 발생해서 이렇게 돈이 나가버립니다. 심지어 노동자들은 세금을 먼저 떼기도 하죠. 세금을 먼저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채로 갔다가 지출을 하는 거죠. 자영업자도 사실 스스로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의 사람들은 이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채가 아닌 자산을 사죠. 자산을 사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지출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자산에서 또 수입이 발생합니다. 수입이 발생하고 또 자산을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도 부채는 있습니다. 부채는 있지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더 많다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급여를 받아서 돈을 모아서 주택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신용카드를 쓰고 학자금을 대출로 받습니다. 그럼 이 부채에서 지출이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 주택융자금, 자동차융자금, 신용카드 대금, 학자금 융자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은 심지어 먼저 떼고요. 자산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죠. 반면에 오른쪽은 이 수입으로 이 자산을 삽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지적자산 이런 것들을 사죠. 그리고 여기에서 수입이 발생합니다. 임대료 수익, 배당금, 이자, 로열티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물론 부채도 있겠죠. 주택융자라든지 가계대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지출이 발생하긴 합니다. 하지만 자산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렇게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도록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책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모두가 투자자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노동자는 이 자영업자로 갔다가 결국은 투자자로 가야 되고, 자영업자는 사업가로 갔다가 이 투자자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가치관, 앞서 말했던 그런 내가 없어도 된다, 내가 직접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 노동자는 이 자영업자로 가지만 결국 이 자영업자에 머물게 됩니다. 사업가로 가고 싶겠지만 이쪽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또 위험을 안는 것을 연습하지 못하면은 이 투자자로도 가지를 못하죠. 결국 이 자영업자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이 현금 흐름을 이동하는 몇 가지 패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패턴은 안정적인 직장의 패턴입니다. 위험을 안는다거나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자영업자가 된다거나 사업가가 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노동자에 계속 머무르는 거죠. 이들은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월급만 더 많이 받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다른 회사로 찾아서 이직을 합니다. 이직을 하고 월급은 더 받을지 몰라도 지출 패턴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이런 현금 흐름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결국 그냥 이 노동자 사부면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 자영업자도 내가 없어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내가 없으면 불안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이 자영업자의 굴레에서 빠져서 스스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안정적이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경제적 안정의 패턴입니다. 모두가 투자자가 되는 거죠. 노동자로 일하면서 혹은 자영업자로 일하면서 이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저자는 평균적인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를 하는데 검소하면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노동자로서 돈을 벌어서 일정 부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는 거죠. 또는 사업가가 되기도 하죠. 노동자에서 퇴사를 하고 사업가가 되어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발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해서 경제적 안정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 경제적 안정의 패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노동자에서 사업가가 되든 투자자가 되든 자영업자에서 사업가가 되든 이 투자자가 되든 어쨌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패턴은 경제적 자유의 패턴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사업가로 넘어갔다면 다시 투자자가 되고 또 자영업자에서 투자자든지 사업가든지 된 다음에 오른쪽 사보면 이 두 군데 다해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하는 것을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이 그룹에 속합니다. 빌 게이츠는 자영업자로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회사의 CEO를 넘겨준 다음에 사업가가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돈으로 요즘에는 스타트업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여기서 또 저자는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사업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르고 투자자로 갔다가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가에서 필요한 것보다 조금 다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기업을 분석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 사업가로 성공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다 투자자로 날리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지는 않겠죠. 결국에 저자가 기요사키가 추천하는 패턴은 이겁니다. 노동자라면은 사업가로 가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또 사업가로 먼저 가기를 추천합니다. 사업가로 성공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저자는 기요사키는 만약 당신이 돈과 시간이 많다면은 바로 투자자로 가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먼저 사업가로 성공한 다음에 투자자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가로 성공하기가 더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하기가 쉬운가요? 또 이게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사업 실패의 위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다면은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투자를 하기가 더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집에 누워서 이 스마트폰 하나로 미국 주식 시세를 다 보면서 세계 최고의 주식,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회사의 주식들을 집에서 살 수가 있죠.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미국 지수 S&P 500 ETF를 사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S&P 500 ETF를 분할 매수한다면은 이 종목을 잘못 선택할 위험 그리고 시기를 잘못 선택할 위험을 둘 다 없앨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노동자든지 자영업자든지 모두 투자자로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노동자나 자영업자면은 월급의 일정 부분, 예를 들면 뭐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겠죠. 투자 계좌에 불입을 해서 매달 적립을 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이용한다면은 은퇴 시점에는 엄청난 폭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가로 성공을 하려고 해도 돈도 필요한데 이 돈을 날려버리면은 사업을 실패하면은 위험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 부자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말려도 사업을 하겠죠. 현금 흐름 잡으면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 현금 흐름을 좋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지출을 통제해야 됩니다. 내 분수에 맞게 소비를 해야지 현금 흐름이 좋아지겠죠. 부채만 많고 자산이 없다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이죠. 계속 더 많이 벌수록. 네, 이렇게 책의 현금 흐름 잡으면을 한번 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알아야 되는 내용도 있었지만은 좀 이상한, 의아한 모순적인 내용도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저자는 모든 사람이 사업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말이죠. 모든 사람이 사업가가 되어야 된다. 이 사업가는 뭐라는 사람들이냐 하면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고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사업가란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사업가가 되면은 노동은 누가 할 것이며 전문업, 변호사라든지 의사 이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사업가가 되면은 고용할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 시장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도 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책에서는 사람은 살면서 평균적으로 3번의 큰 불황을 맞게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이라는 것은 이 책이 나온 시점이죠. 1998년인데요. 그때 당시에 1929년 대공황 이후에 큰 불황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곧 불황이 찾아올 거다, 대폭락이 올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깁니다. 위기가 올 거다. 그리고 연금제도는 무너질 거다.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 시스템이 유지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러면서 투자자가 되려고 한단 말이죠. 투자자라는 사람들은 결국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 투자자인데 그러면서 또 세상은 붕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모순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최근까지도 계속 하고 있죠. 부자 아빠 기요사키 1년에 한 번은 이런 뉴스를 보는 것 같은데 매년 뭐 폭락이 올 거다. 이때까지 보지 못한 그런 위기가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같은 걸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많이 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1998년 이 책이 처음 나온 이후에 2002년 닷컴 버블 붕괴도 있었고 또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죠. 롱텀 캐피탈 펀드 파산도 있었고요. 유럽의 재정위기도 있었고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은 미국은 계속 시스템을 잘 유지를 했고 아직까지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 기요사키한테는 이런 예견, 이런 폭락에 대한 얘기들은 좀 거르고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이 책에는 이 저자가 자기는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하려고 노력을 했고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 책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는 평생 동안 일하기 싫어서
죽을 때까지 일하기 싫어서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을 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일을 하기 싫어할까요? 모든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거죠.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세상은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가령 전부 다 일을 하기 싫어서 사업가가 되어서 전부 다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은 테슬라 같은 애플 같은 회사가 탄생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투자자도 없고 사업가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하루에 17시간씩 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인데 가장 많은 일을 하죠. 회사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창업주 젠슨 황은 안 그럴까요? 스티븐 잡스도 역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라면은 뭐 화성에 가는 게 될 수가 있겠고 로봇의 대중화 이런 것들이 큰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노동자죠. 이 사업가의 큰 비전에 동의를 해서 노동자들이 여기서 일을 하는 거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 투자자들 역시 그 사업가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왼쪽 직업군을 좀 지나치게 폄하하는 그런 듯한 뉘앙스가 책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무시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책은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만 우리는 얻으면 되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금 흐름을 좋게 하라는 게 이 핵심입니다. 이 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이유도 사실 오른쪽 사람이 대부분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죠. 이 왼쪽에 있더라도 현금 흐름만 우리가 잘 통제를 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줄이고 자산은 늘리고 그래서 지출은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 자산에서 수입이 발생을 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내가 노동자라도 내가 근로자라도 투자자의 현금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전작, 자산과 부채의 차이, 이것을 알아야지 되겠죠.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1편, 2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이해하고 가져갈 수 있다면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책에 나와 있는데 하나만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분산 투자를 해라, 블루칩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알고 부채는 줄이고 자산은 늘려라. 노동자, 자영업자에 머무르지 말고 사업가라든지 투자자를 겸직할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라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가.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빚을 진 사람이 많을수록 당신은 더 가난해진다. 그리고 당신한테 빚을 진 사람이 많을수록 당신은 더 부유해진다. 이것이 그 게임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부채를 최소화하라. 분수에 맞게 살고 분수를 늘려라. 논란이 있는 부분도 많지만 얻을 것도 분명히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